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오효수입니다. 오늘 열린 V리그 경기 두 분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박미 해설위원, 김세진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오늘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만나봅니다. 4연승으로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함께 중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GS칼텍스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추격자를 뿌리쳤을지 아니면 GS칼텍스가 3위와의 간격을 좁혔을지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GS 공격, 모마. 자, 세트 끝낼까요? 캣벨 그러나 블로킹. 지금 모마 선수는 직선만 정확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자, 모마 앞에서 공격을 했던 캣벨 막혔습니다. 자, GS 듀스 갈까요? 세트 끝날까요? 자, 수비됐습니다. 듀스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 스파이크 득점입니다. 듀스로 갑니다. 자, 중요할 때 좀 블로킹 득점이 나와서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었던 GS칼텍스고요. 네, 24대24 듀스입니다. 어려워지는 도로공사. 배유나 바운드 됐습니다. 역전 기회는 GS입니다. 모마 스파이크 역전타. GS칼텍스의 세포인트입니다. 25대24 세포인트입니다. 위기의 도로공사입니다. 캣벨 블로킹 1세트 GS입니다. 자, 2세트도 듀스로 갈까요? 너무나 치열합니다. 20점 대 한 점 승부. GS 공격입니다. 모마 스파이크. 자, 수비됐어요. 살립니다. 도로공사 반격의 박정아. 다시 한번 GS 공격입니다. 왼쪽에 스파이크. 유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아. 자, 됐어요. 자, 양팀 모두 수비 집중력 높아요. 대각선. 자,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정아. 빈자리 떨어집니다. 23대23 동점. 자, 이렇게 되면 또 듀스 갈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습니다. 자, 앞서고 있는 여기서 라인을 밟았나 봐요. 엔드라인을 밟았습니다. 배우나 선수 왼발입니다. 네, 밟았어요. 오늘 경기의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왼쪽에 박정아. 오늘도 두 세트 연속 듀스입니다. 숨쉴 여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24대24 듀스입니다. 네, 성공입니다. GS의 두 번째 세 포인트. 삼공사가 4위로 올라가면서 5위로 내려온 GS칼텍스입니다. 25대24. 잘 받고 올라갑니다. 도로공사 오른쪽 박정아 성공입니다. 이럴 때 강한 박정아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뭐 도로공사가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마의 공격 넘어왔습니다. 안혜진의 판단. 왼쪽에 강소희. 자, 수비됐어요. 그리고 반격의 캣벨. 역전입니다. 역전입니다. 1세트와는 반대로 도로공사가 뒤집습니다. 자, 뒤쪽에서 수비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네. 자, 2세트 도로공사가 만일 이기면 오늘 경기 GS칼텍스 팀에서 수비 성공 실패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시간적 여유는 뭐 충분했는데 판독 결과 수비 실패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상황이라서 덤보기로 해서 정확하게 던져야 돼. 네. 박정아 선수는 이제 팔뚝에 정확하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화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바닥에 맞은 것 같긴 해요. 자, GS의 세 포인트입니다. GS 세 포인트입니다. 자, 캣벨. 자, GS 세트 끝낼까요? 붙었어요. 자, 여기서 패스가 흔들리네요. 그리고 캣벨의 공격 블로킹! 2세트 GS칼텍스가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2대0. 자, 밀어넣습니다. 이게 통해요. 네. 지금 중요할 때 2점을 몰아치는 정대영입니다. 가운데 모마 막혔어요. 22대18. 네.
모마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코스 좋아요. 캐펠 짧게. 살렸어요. 넘어옵니다. 자, 도로공사의 공격. 문정원 성공입니다. 네. 이윤정 선수가 지금 잘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왼쪽. 자, 세트 끝낼까요? 박정아 끝냈습니다. 추격을 시작한 도로공사입니다. 그리고 수비까지 기대를 할 겁니다. 자, 블로킹! 동점 블로킹이에요. 한수진 그리고 한수지. 네. 수비가 됐네요. 됐어요. 자, 반사적인 수비입니다. 도로공사 고비가 왔습니다. 가운데 백어택. 수비가 또 됐어요. 이것도 디그로 잡습니다. 그리고 반격의 모마. 두 팀의 수비 대결 그리고 백어택 대결. GS 역전 찬스볼입니다. 역전 찬스볼입니다. GS 공격 갑니다. 성공입니다. 네. 역전의 GS 칼텍스. 자, 한수진 기용 성공이네요. 맞습니다. 짧게 넣었어요. 자, 넘어옵니다. 이건 완벽한 찬스볼인데요. 강소희 성공입니다. 22대 20. 한수진 선수의 서브인 디그가 오바예요. 좋아요. 네, 또 밀어넣는 한수지입니다. 한수진. 네.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점 3점을 얻을까요? 가운데 공격 성공입니다. 네. 21대 23. 끝나지 않습니다. 안혜진 세터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좋은 강소희에게 네.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자, 바운드 됐습니다. 경기 끝낼 기회입니다. 밀어넣기 성공입니다. 이거를 득점에 연결을 시켰네요. GS 칼텍스가 한국도로공사를 3대 1로 이기고 하루 만에 4위를 탈환합니다. 도로공사랑 승점 8점 차이라서 좀 이제 포기할 뻔도 했는데 그래도 감독님이나 이제 팀원들이 한번 끝까지는 해보자고 해서 네, 그렇게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아직 본 빼고 안 끝났으니까요. 네, 6라운드 끝날 때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GS 칼텍스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승점 석점을 챙깁니다. 모마 선수와 강소희 선수가 함께 51득점을 합작해낸 가운데 강소희 선수는 60%의 성공률로 인상적인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맞선 한국도로공사도 함께 힘을 모아봤지만 연승을 이어가지는 못했네요. GS 칼텍스가 연승을 만들면서 하루 만에 4위 자리를 탈환해냈습니다. 이 두 팀 만났다 하면 정말 접전을 펼쳤습니다. 6세트 연속 듀스 접전을 펼친 가운데 GS 칼텍스가 이겼는데요. 사실 상대 기세가 최근에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 4연승하면서 분위기 굉장히 좋아졌고 캐펠의 합류 이후에 박장관 선수까지 득점력이 가세하면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차상현 감독도 오늘 상대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경기를 할 수는 없을 거다 하는 이야기가 맞아떨어지듯 1세트에서 20대 13도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혜진 선수의 그 서브 시작으로 네. 브로킹의 연속 브로킹이 나오고, 왜냐하면 끌려갔을 때 가장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브로킹과 서브에서 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1세트를 어렵게 가져왔습니다. 오늘 사실 GS 칼텍스의 작전을 보면 일단 다른 선수들은 좀 주고 캐펠 선수에게 미들볼과 적극적으로 브로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3세트는 조금 흔들리기도 했지만 끝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4라운드 듀스 경기가 가면서 3대 1로 져서 승점을 1점도 획득하지 못했는데 오늘 그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네, 1세트 그 접전 끝에 이겨낸 분위기를 마침내 끝까지 지키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또 1세트 교체로 들어온 권민지 선수가 또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권민지 선수를 보면 이런 기록적인 측면보다도 이 코트 안에서의 그 에너지가 참 좋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도자들이 이런 선수를 좋아하죠. 네. 코트장 안에서 분위기뿐만 아니라 정말 비타민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모마 선수나 강소희 선수도 물론 좋은 경기를 했지만은 교체 선수로 들어온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승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물론 8득점의 성공률이 30%에 멈췄다 하더라도
디그 이후에 득점을 가지고 오면서 쏠쏠한 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민진 선수가 뭐 최근 유소연 선수가 더 많이 뛰었고 고민진 선수가 그 코트장에 들어가는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준비, 또 화이팅 넘치는 모습, 이 젊음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 뭐 경기를 이기는데 한몫 톡톡히 했습니다. 네, 권민지 선수가 코트 안에 에너지를 또 밝혔고요. 또 그와 함께 또 강소희 선수와 모마 선수가 또 많은 득점을 책임져 주면서 GS칼텍스가 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승점 석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한국도로공사는 연승이 끊기고 말았는데요. 사실 세트별 점수를 들여다봤을 때 이 한국도로공사도 대등한 경기를 펼치면서 접전을 펼쳤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20대 사실 도로공사 하면은 워낙 베테랑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앞서갔을 때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봤어도 되는데 오늘 뭐 20대 13에서 경기가 뒤집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뭐 너무 그 점수가 벌어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고 사실 그 쫓아가는 팀은 늘 긴장감을 가지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배은하 선수가 마지막 23대 23에서 더군다나 배은하 선수가 이런 실수가 나오니까 김정민 감독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고 또 마지막에 박정아 선수의 이 팬케이 이것도 실패로 돌아가서 경기 2세트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보통 모든 경기에서는 이기려면 경기력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사실 그날의 운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도로공사가 굉장히 아쉽긴 한데 또 뒤집어 보면 4라운드 때 GS도 굉장히 아쉬웠잖아요. 이 두 팀이 만나면 친구끼리 주고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두 팀 나란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접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승점차 간격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3위 경쟁을 치열하게 이어가고 있는 두 팀의 경기였는데요. GS칼텍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여자부 순위표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궁금한데요. 이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톱 랭킹 탑9부터 만나보시죠. GS칼텍스 한수지 선수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캣벨 선수입니다. 여자부 현재 순위입니다. GS칼텍스가 연승과 함께 승점 석점 올리며 4위로 올라섭니다. 승점 39점으로 오늘 연승이 끊긴 3위 한국도로공사와 승점 5점 차고요. KGC인삼공사가 5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음은 남자부 경기입니다. 최근 기세가 좋은 두 팀의 경기인데요. 직전 경기 완승으로 연승 모드를 만든 KB손해보험과 또 4연승과 함께 이젠 3위까지 넘볼 수 있는 한국전력의 경기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간 팀은 어디였을까요? 오늘 2득점 아직 범실은 없습니다. 리시브 라인 한가운데 이석 리베로가 있습니다. 자, 임성진 일단 바운드 씌워놨어요. 오른쪽으로 정해서 가는군요. 타이스의 백어택, 중앙 백어택이 성공이 되면서 전력 선수의 서브를 네트 맞고 들어왔습니다. 왼쪽으로 합니다. 스파이크. 자, 바운드 됐어요. 넘깁니다. 자, 2점 차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비에나 스파이크. 임성진 비에나 샤락 득점 차 올립니다. 손을 완전히 벌렸는데 왼쪽 들어왔어요. 리시브 짧았습니다. 자, 타이스 스파이크 멈시네요. 멈시 한 점 차. 서브 나갔어요. 이게 뭔가요? 자, 비디오 판독을 사용하겠죠. 후인정 감독.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야, 이 범실은 정말 크네요. 끝까지 추격을 했던 KB손해보험인데 다시 한번 황태기 선수의 서브. 이번에는 선적 선수예요. 띄워놓고 임성진 막힙니다. 살려냈어요. 자, 3점 넘깁니다. 정민수부터 시동을 겁니다. 이번엔 스파이크 블록아웃. 나갔어요. 임성진의 손에 맞고 나갑니다. 이번에는 서브 득점 역전. 이번에는 임성진이에요. 야, 황태기 다시 한번 갑니다. 황태기 선수의 서브. 이번에는 이석 길어요. 이렇게 황태기 선수의 서브 때 역전시켰고 연속 5득점. 1세트를 내주고 난 뒤에
조금은 집중력이 흔들릴 수 있는 KB손해보험이었는데 황태기 선수의 서브 때 2세트 역전을 시켰고 지금도 점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넷 맞고 서브득점! 이거는 결정적이네요. 네. 야, 황태기 보통 이제 서브를 넣는 선수 서브 200개째는 13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황태기 좋아요. 자, 지금도 리시브 늘어났고요. 코스 안 좋아요. 조력 선수 넘겼고요. 왼쪽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황경민 브로카웃. 이번에는 황경민이 포인트를 만들면서 셋 포인트. 임성진의 서브 나갑니다. 나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2세트 마무리. KB손해보험이 2세트 25대 20으로 가져오면서 리시브는 서재덕. 임성진의 스파이크 밀어 때려줬는데요. 맞고 나갔나요? 자, 일단 밀려 나갔거든요. 맞지 않았다는 판정이에요. 한 점 차냐 셋 포인트냐. 아하, 명확하네요. 임성진이 기뻐합니다. 예, 준비합니다. 22대 24. 셔터 서브. 임성진이 받고 이거한테 다이스가 안 돼. 범실해요. 다이스가 안 좋아요. 이러면 한 점 차예요. 한 점 차예요. 지금도 하승우 선수와 이 공격 타이밍이 맞지 않아요. 예. 자, 리시브 됐고요. 이번에는 타이스로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안쪽이에요. 결국에는 타이스가 마침표 찍네요. 자, 리시브 들렸어요. 자, 하이볼. 비에나 막혔습니다만 브로카웃. 비에나가 40득점째. 자, 한성경이 써봅니다. 자, 리시브 들렸어요. 자, 띄워놓고 타이스 막혀요. 매달리면서 감점이 내려옵니다. 타이스를 차단하면서 점차를 벌리고 있는 KB손해보험. 자, 서대계 리시브 그리고 임성진으로 갑니다. 뚫어냈어요 임성진. 자, 갑니다. 이번에는 길어요. 강하게 때려봤었던 서대적 선수인데 한번 모험을 했군요.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범실이 됐어요. 비에나 서브 1득점만 더하면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갑니다. 비에나의 서브 3득점! 비에나 선수가 V리그에서 개인 통산 8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올 시즌 1월 21일 삼성화이전에서 기록한 이후에 올 시즌 자신의 2번째 트리플 크라운 갑니다. 날카로운 서브. 너무 좋았어요. 자, 일단은 어렵게 버텨냈고요. 아하, 연결하죠. 하지만 비에나입니다. 손을 뺀 것이 또 화근이 되는군요. 자, 리시브는 됐어요. 서진호 성공으로 갑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뛰어놓고 한성정이 뚫어냈어요. 역전. 한성정이 6득점째. 다시 한번 갑니다. 배상민의 서브, 날카로운 서브 버텨냈어요. 자, 그리고 타이센수가 백어택 밀어 때립니다만 또 수비됐어요. 그리고 비에나입니다. 코트를 때립니다. 분위기를 가져오는 KB손해보험. 자, 다시 배상민이에요. 배상민 선수는 또 들어왔어요. 받아냅니다. 서덕 선수. 서덕 갑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또 하나 이닝거예요. 주력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비에나로 갑니다. 비에나의 득점. 야, KB손해보험의 선수들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야, 강한 서브. 리시브 됐어요. 밀어 때리는데 또 수비가 됩니다. 황태기는 이용합니다. 성공. 비에나. 천하무적 비에나입니다. 임성진의 서브는 들어왔어요. 자, 리시브 좀 짧았고요. 황경민으로 갑니다. 살리지 못해요. 경기 끝. KB손해보험이 5차전 풀셋 접전 끝에 3연승을 만들어냅니다. 야, 이로써 풀세트로 가려진 상승세를 이어간 팀은 KB손해보험이었습니다.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비에나 선수가 49득점을 71%의 성공률로 완벽한 활약을 선보였고요. 황경민 선수는 15득점을 기록합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임성진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냈지만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네요. 상승세 두 팀 간의 경기에서 연승을 이어간 팀은 KB손해보험이었습니다. 이로써 KB손해보험 이렇게 3연승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아, 역시 서브의 힘이 정말 대단하죠. 네, 요즘 남자 배구를 보면 안개전국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오늘 경기도 어느 팀이 이긴다라는 예측을 못할 정도로 박빙 승부에서 그 서브의 힘으로
KB손해보험이 대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앞선 이 장면에서도 여자부 안혜진 세터가 네. 또 이 서브에서 폭발하면서 승기를 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세터들 정말 서브 좋습니다. 맞아요. 오늘 남자 배구에서도 KB손해보험의 지금 황태기 선수 서브에서 이 폭발적인 힘을 얻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세트부터 리시브나 이 범실이 좀 늘어나면서 세트를 내주고 나서 좀 무너지지 않을까 했는데 확실히 서브에서 좀 힘을 보탰고 거기에 비에나 선수까지 서브 득점 뭐 3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황경민 선수와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웃사이드 히터의 활약이 조금 부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서브로 그 승기를 잡으면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가장 큰 힘을 보탠 게 서브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브로 계속해서 분위기를 가져오면서 결국에는 풀세트 끝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KB손해보험인데요. 여기에도 중요한 부분 하나가 외국인 선수의 대결에서 희비가 엇갈렸다는 부분입니다. 비에나 선수의 활약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기록을 보면서 박미 해설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성공률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49득점, 굉장히 많은 득점인데 거기에 성공률이 71%예요. 예, 그럼 진짜 펄펄 날랐다. 오늘 생일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활약이 좀 미진했거든요. 그런 상황에 혼자 지금 공을 다 때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공격 성공률이 71%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세트 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KB손해보험이 리시브가 굉장히 좋은 편을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단 공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뚫어내고 이 고비를 넘겨주는데 서브와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비에나 선수의 어떤 이 순도 높은 공격 그게 가장 뭐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성공률로만 봤을 때 황경민 선수가 15점 올려줬지만 41%에 머물렀고요. 요즘 한창 좋았던 한선정 선수가 그나마 마지막 세트 올라가서 이 2-3점 만들었지만 4세트 넘어갈 때까지 석점밖에 올리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경기를 역전할 수 있었던 거는 확실히 외국인 선수의 역할이 크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순도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다는 거는 이 팀이 승리하는데 뭐 반 이상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에나 선수가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KB손해보험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이에 맞섰던 한국전력은 또 외국인 선수의 역량에서 조금은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성진 선수가 정말 잘해줬는데 이 타이스 선수도 이제 어느 정도 득점을 해결은 해줬지만 그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네, 오주환 아나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확실히 이 외국인 선수 비교해서 타이스 선수가 좀 떨어집니다. 네. 뭐 한 20점 정도 득점을 해줬다고 해도 공격 성공률이 46%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의외로 이 타이스 선수가 2단 공격을 하기보다는 세트 플레이 되는 공격을 많이 때렸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브로킹이 번번이 걸리는 이런 이 결과가 나타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한국전력이 이기는 경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특히 이 타이스 선수가 좀 흔들렸을 때 4세트에 20점 이후에 박진우 선수한테 브로킹 걸리고 또 계속해서 이 해결사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마지막 세트까지 끌고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전패를 당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임성진 선수가 시즌 본인 최다 득점 23득점에 57%의 공격 성공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터졌던 이 서브나 거기에 뭐 양쪽 날개가 고루 활약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서재덕 선수도 요즘 활약이 괜찮았거든요. 네. 지금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타이스 선수가 굉장한 활약을 해주고 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줬는데 오늘 경기에 조금 아쉬움 그리고 체력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다음 경기 때 어떤 모습을 갖고 오는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 대결에서 확실하게 희비가 엇갈렸던 두 팀이었습니다. 풀세트 접전을 펼쳤는데요. KB손해보험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 순입니다. 풀세트 접전으로 승점을 나눠 가진 5위와 6위인데요. 6위 KB손해보험이 3연승을 달리고요. 연승은 끊겼지만 승점 1점 올린 한국전력은 39점으로 K금융그룹과 승점이 같아졌는데 다승에서 밀려 그대로 5위입니다.
이어서 내일 열리는 경기 미리 살펴봅니다. 먼저 여자부는 페퍼저축은행과 현대건설이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먼저 페퍼저축은행은 이 최하위에 놓이면서 순위 경쟁에서는 조금 밀렸지만 그래도 또 보여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순위에서는 멀어졌고 사실 뭐 페퍼저축은행에게 바라는 것은 번 빼고는 아니잖아요. 좋은 경기를 하고 또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지금 시점입니다. 우선은 그 페퍼저축은행이 그냥 넣고 치는 배구 하기는 공격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서브 리시브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성공률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지난 GS 경기 보면은 서브 리시브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한 좋은 공격을 레알리드까지도 공격이 나오지 않았어요. 특히 뭐 이한비 선수하고 대각을 하고 있는 한 자리가 박경현 선수하고 박은선 선수가 계속 하고 있는데 서브 리시브부터 밀리면서 공격까지 전혀 뭐 득점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GS하고 조금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지만은 경기가 전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는 좀 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서브 부분에서 어쨌든 뭐 범실이 좀 나오더라도 올해 사실 페퍼스가 그 범실 부분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더 공격적인 그 서브를 넣어서 조금 어느 정도는 흔들어 놔야지만이 또 낮은 브로킹이라도 좀 착하고 또 유효 브로킹하고 디그가 되는데 서브 부분에서 약하고 서브 리시브에서 못 받으면 경기 안 되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해야 되고 또 마음가짐이 우리는 1승이라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고 또 그 1승, 2승에 못 미치더라도 좋은 경기를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경기력을 또 어떻게 끌어올릴지 눈여겨봐야겠고요. 이에 맞서는 선두 현대건설은 또 직전 경기 지면서 2위와 승점이 같아진 데다가 또 주전 리베로까지 이탈하는 악재를 맞게 됐습니다. 일단 새로운 외국인 선수 합류 소식을 전하기는 했는데 또 마음가짐을 또 다시 다잡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시즌 초반 15연승 할 때까지만 해도 현대건설을 어떤 팀이 뭐 연승을 저지시킬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좋은 분위기였는데 야스민 선수의 처음에 사실 부상 이후에는 뭐 황인주 선수가 버티고 다른 선수가 버티면서 야스민 선수가 돌아올 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굉장히 결속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경기를 했었고 그런데 뭐 야스민 선수 시간이 길어졌고 또 버티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지금 김연경 선수가 지금 부상당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1위를 위태위태하게 아슬아슬 하고 있다 하더라도 쫓아오는 팀의 기세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다급한 팀이 현대건설이 됐습니다. 너무 잘하고 2, 3년 동안 시즌 세 번째 시즌 내내 너무 잘하고도 만약에 경기를 놓친다면 너무 아쉬운 부분이 크잖아요. 다만 한 가지는 김연경 선수가 2주 후에 또 다시 한번 봐서 어떻게 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되지만 원타녀 선수가 새로 왔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얼마만큼 빨리 팀에 적응을 하고 또 이 선수의 기량을 물론 화면에서만 봤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서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기대 이상으로 잘할 수도 있고 또 선수들의 또 기대에 좀 못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남은 10경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그 집중과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또 팀 저력이 있는 만큼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기 또 KBS N스포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부는 선두권 빅매치가 열립니다. 승점 7점 차 2위 현대캐피탈과 1위 대한항공이 맞대결을 갖게 되는데요. 먼저 현대캐피탈은 대한항공이 잠깐 주춤한 사이에 이제 선두를 조금 더 노려볼 기회를 잡기도 했고 이 상대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있어요. 그렇죠. 두 팀 다 이제 승부를 걸 시기가 됐습니다. 특히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포함해서 지금 9연패 중이거든요. 김성우 사무국장이 했던 얘기가 좀 떠오릅니다. 7위도 대한항공 잡았는데 왜 우리는 못 잡을까요? 이제 농담을 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가 물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고 견고한 플레이를 하는 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현승 세터나 세터들이 플레이를 할 때 감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거 해야 된다. 상대 빠른 플레이에 똑같이 뭐 패턴 플레이 빨리 가져간다든지 상대에 맞추다 보면 분명히 말려 들어간다는 그 기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상대보다는 우리와의 어떤 높이 싸움, 또 패턴 싸움. 그러니까 공격수가 잘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지 상대하고의 비교보다는 확실히 내실을 좀 기하면서 디펜스에 신경을 쓰고
그런 어떤 공격적인 부분을 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캐피탈이 상대전 또 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이에 맞서는 대한항공은 이 선두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최근 이 3연패로 뭐 시즌 중에 뭐 첫 위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또 2위 현대캐피탈을 만나게 됐는데 또 어떤 준비, 어떤 마음가짐을 통해서 이 위기를 또 극복해야 될까요? 네, 제가 초반에 이 남자 배구 안개전국이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대한항공이 차고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3연패 중인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기마다 세트마다 기복이 좀 많습니다. 뭐 범실이 확 많이 나온다든지 또 아니면 호흡이 안 맞는 경우 사실 지난 시즌도 우승했을 때 보면 이 기본기를 바탕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이 강팀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심에 곽승석 선수가 있어요. 다시 이번에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종아리 이 부상 때문에 아직 이 출전이 불투명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제 곽승석 선수가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술적인 걸 떠나서 이 노련한 베테랑 선수가 빠져나가면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거든요. 그럼 정한용 선수가 들어왔을 때는 좀 활발한 움직임, 많이 떠들고 팀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고 세터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이 디펜스적인 부분 이런 걸 좀 신경 쓰다 보면 상대에게 계속해서 연승을 거두고 있다는 게 기분 좋은 기억일 거란 말이죠. 네. 그 기억을 살려서 초반에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1, 2위 맞대결을 통해서 이 선두 경쟁에는 또 어떤 승점차 변화가 생길지 내일 남자부 경기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에브리데이 스페셜 V에서는 내일 생방송 중에 저희 대한민국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세자르 감독의 인터뷰를 저희가 특별하게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이곳 상암동 스튜디오에 직접 세자르 감독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많은 또 배구 팬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도 많을 것 같고요. 또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것 같은데 김세진 해설위원도 관심 참 많으시잖아요. 관심이 많은데 사실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네. 이게 지금 생방송이라 말 툭 튀어나올 뻔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배구에 대한 팬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제가 좀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라 오늘은 좀 참고 내일 혹시나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민 위원님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이제 국가대표 맡은 거잖아요. 그리고 좀 책임감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부탁을 하고 싶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은 메시지를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셨던 부분들 저희가 뭐 하나하나 또 귀 기울여 들어보면서 또 내일 그 궁금증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특별하게 마련했으니까요. 내일 에브리데이 스페셜 V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한 두 분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2월 12일 금요일에 열리는 V리그 경기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